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사업기획 협업 솔루션인 비즈니스 캔버스가 소풍벤처스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비즈니스 캔버스는 올해 7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체계적인 사업 기획이 필요한 스타트업 창업자, 사업 기획자 및 컨설턴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타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입드는 신규 사업 론칭에 필요한 자료 수집부터 제안서 작성에 이르는 문서 작업을 효율화하는 원스톱 온라인 솔루션으로 내장된 템플릿과 프레임워크에 따른 단계별 작성 가이드를 제공해 손쉬운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부터 1,000여 명 이상의 사전 고객이 유입돼 60% 이상이 제품 설명 웨비나를 시청하는 등 현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베타 서비스는 올 연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타입드는 사업계획서와 같이 구조화된 문서 작성에 최적화된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백지부터 작성해야 하는 기존의 워드 프로세서와 달리 리서치 수집 기능과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특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학계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다양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여 사업 계획이 익숙치 않은 사용자도 정교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비즈니스 캔버스는 과학기술정통부의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최종 선정을 비롯하여 판교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세종기능지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등 창업과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사업성과 잠재력을 인정받는 바 있습니다. 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소풍에 따르면 비즈니스 캔버스는 역사상 거의 최단 기간에 IR을 클로징했다고 합니다. 첫 미팅부터 2주 만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탄탄한 팀워크와 폭발적인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AI를 이용하여 신약 후보물질과 기존 약물들의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하는 신약 벤처기업인 온코크로스가 16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시리즈 B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15년 설립된 온코크로스는 임상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신약 후보 물질이나 시판되어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타겟으로 하여 제약사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코크로스는 지난 1월 제일약품과 계약을 맺고 온코크로스의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으로 제일약품의 신약 후보 물질 중 하나인 JPI-289의 신규 적응증을 찾아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6월에는 근감소증 신약 후보 물질을 한국 파마에 기술 이전하는 등 제약회사들과의 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코크로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약 물질은 AI를 이용하여 선정된 약물로 동물 실험 검증까지 마친 후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된 최초의 국내 사례로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먼저 승인되는 AI 신약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온코크로스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서는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온코크로스는 이번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바이오벤처 및 제약회사로부터 신약 파이프라인을 신규로 확보하고 보유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우수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물류 스타트업 디버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디버는 LG U+ 사내 벤처 1기로 출발해 2019년 11월 분사 창업한 디지털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새벽 배송 시장의 퀵 서비스 영역을 개척한 주인공으로 현재 LG U+, 위워크 코리아, 프레스 솔루션, 미디어로그 등 주요 기업의 새벽 퀵 배송 및 당일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수도권에 이어 부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으며 법인 설립 9개월 만에 누적 배송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디버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플랫폼인 만큼 누구나 배송 파트너로 등록하면 시간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 운용할 수 있어 최근 떠오르는 긱 이코노미 트렌드에 속한 서비스입니다. 네, 투자 유치 축하드리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 앞으로의 서비스 고도화 및 확장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업 툴 잔디를 서비스 중인 토스랩이 1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나가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코로나19로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내 협업 툴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누적 투자금 270억 원을 달성하며 관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토스랩입니다. 투자와 함께 티본 창업자 신현성 의장을 필두로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 대표와 강준열 전 카카오 CSO, 이준효 SBI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사회이사로 선임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샌드버그 창업자 김동신 대표, 베스핀 글로벌 창업자 이한주 대표 등 국내외 사스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합류해 잔디 글로벌 성장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잔디는 3년 연속 매출 100%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협업 툴 앱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0여 개 국가의 20만 개 팀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대면 시대에 유용한 협업 툴로 발전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이번 주 벤처스퀘어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두 산업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배달업계와 헬스, 피트니스 앱 시장입니다. 다들 쉽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 업계가 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헬스케어 피트니스 앱입니다. 모바일 측정 전문 스타트업 어드저스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 및 피트니스 관련 앱의 설치량은 매년 1월 새해 목표 및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다운로드된 관련 앱의 사용량이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는데요.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건강 및 피트니스 앱의 일별 설치 수는 2월에 일시 하락했다가 3월부터 급증했으며 3월 말에서 4월 초에만 올해 전체 평균 설치율보다 67%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도시들의 락다운으로 인해 앱 설치 수는 급증하였으나 실제 앱 세션 수는 지난 4월 및 5월에 이르러 궤도에 올랐다는데요. 요일별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금요일이 상대적으로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 기간 지속해서 낮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요일이 가장 많은 세션 수를 보이며 관련 앱이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락다운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의 생활 방식과 일상의 우선순위들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변화된 생활 방식에 따른 모바일 앱 사용 추이로 사용자의 건강과 운동 습관에 폭넓게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많은 안전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을 선호하는 추세가 더욱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앱 시장인데요. 저도 요즘 배달음식 시키는 횟수가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는데요. 통계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이 지난 7월 주요 배달앱 서비스 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주요 배달앱의 월 결제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YG앱이 만 20세 이상 한국인 개인이 1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우아한 형제들,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운영하는 주요 배달앱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두 개사 배달앱의 월 결제 금액이 9,434억 원이며 결제자 수는 1,504만 명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결제 금액이 1조 82억 원, 결제자 수는 1,628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배달앱 이용자층은 7월 기준 20대가 전체 결제 금액의 32%, 30대가 36%, 40대가 21%, 50대 이상이 11%로 조사됐습니다. 1인당 평균 결제 횟수는 2.8회, 한 번 결제할 때 22,254원이었으며 한 달 동안 62,766원을 결제했습니다. 또 평일보다 주말과 휴일에 2배 이상 결제가 증가했으며 일요일이 주중 가장 많은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4.1조 원, 2019년 7.1조 원, 올해는 7월까지 이미 6.4조 원으로 조사돼 이미 작년 규모에 육박하며 매년 시장이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정말 배달 시장은 시대의 흐름 그리고 코로나라는 사건과 맞물려 이제 완연한 성숙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인수로 한참 시끄러웠던 배달앱 시장의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혁신아이콘 제4기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유니콘 육성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은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신산업 영위기업 중 연 매출 5억 원 이상이고 2개년 평균 매출 성장률 10%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기관 투자자의 투자 유치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기관 투자자의 누적 투자 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번 혁신아이콘 제4기부터는 최고 보증 한도를 1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또한 혁신아이콘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접수는 신보 혁신 창업 플랫폼 창업 지원 포털 K-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제주 지역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주식회사 CBA 벤처스와 협력해서 오는 24일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 IR 데모데이 넥스트 챌린저 데이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넥스트 챌린저스 데이는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행사로 진행됩니다. 제주도 내외의 3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분간의 IR 피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IR 피칭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시장 투자 전문가들로부터 투자를 포함한 사업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조언이 제공되니 본인들이 부족했던 역량을 보완하거나 수익 모델을 명확화하여 다음 단계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넥스트 챌린저 데이 데모데이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넥스트 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